그러니까 어떤 경력과 학력 이상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학원 운영에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제 채널이 아니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바른 습득연합 대표 크쌤입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료를 제작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현재는 영어 학원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출판사 대표로서 많은 책을 매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입니다. 사교육 선생님이시라면 물론 공교육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반드시 저자가 되기를 권장드립니다. 매우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요. 이게 학력과 경력 혹은 능력을 인정받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책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보통 검토위원회만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자가 되면은요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력과 학력 이상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티칭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티칭 기술을 올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직접 글로 한번 써보시면은요 티칭 기술도 상당히 발전됩니다. 그리고 자기 책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원 운영에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저도 여기서 대구 수성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저희 책을 보고 저희 저자가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오는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필히 저자가 되기를 권장드리는데, 근데 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자를 하면 되는데 저자 되기가 또 어렵습니다. 즉 저자를 시도했다가 대부분 망하죠. 혹은 저자의 문을 두드리지만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되면 되는데 이게 왜 어려운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출판사를 지금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출판사 10년 운영하면서 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과 팁을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오늘 영상을 통해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출판의 비용의 문제입니다. 보통 출판을 한 권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출판이 들어가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기본 들어가고, 거기에서 정답지도 좀 분리가 되고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동차 보통 한 대 값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그 정도 비용을 신규 저자와 한다면 유명한 선생님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형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자비 출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자비 출판은 정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비 출판은요 기획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료를 시중에 유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라고 등록된 업체에서 ISBN을 통해서 유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물론 인쇄비나 거기 유통비를 따로 또 받고요. 그래서 절대로 대부분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모아서 써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좋은 책, 양질의 책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과도한 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문제집이, 내가 쓴 교재가 훌륭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문제집에는요 여러 학생들을 보편적으로 타겟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등부라든지 또는 고등부 상위권, 중등부 혹은 초등부 타겟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문제집에는 이런 설명이 없네. 나는 이런 설명을 해주면 이 문제집은 더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접근한다면 문제집이 마치 백과사전처럼 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1, 2, 3, 4강이 있다면 이게 고르게 설명과 분석의 깊이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신규 저자가 가지고 오는 파일을 열어보면은 마치 백과사전이나 논문 같은 실용설화의 의미가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인 저자가 되기 위해서 출판사 대표가 얘기를 해주는 정말 좋은 팁입니다. 이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은 제가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요즘에 여러분 역행자라는 책 보셨죠? 거기에 이런 용어가 제 설명이랑 되게 일치하더라고요. 자의식 해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나만 알고 있다, 내가 설명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자의식을 좀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저자들이랑 보통 출판사랑 일을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와야 되거나 아니면 무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자의식 문제가 되게 큽니다. 저자는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다. 그 부분은 학문적으로는 맞겠죠. 그런데 문제집에는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나만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출판하면 책이 팔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이런 저자도 계십니다. 나는 상업적인 저자가 아니다. 나는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책은 안 썼다. 이렇게 또 자기 방어 기제를 펼치십니다. 그게
자아의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 이 세상에 발견되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까? 또는 독해 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독해 문제 풀이 방법이 있습니까? 쪽집게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까? 어차피요, 이 세상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용서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만 알고 있다, 내가 쓰는 것이 최고다, 이런 자의식을 내려놓고 기획자와 출판사와 함께 어떤 실용서를 만드는 것이 수익으로 이어질 것인가, 어떤 실용서로 만드는 것이 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식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명에 되게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출판하는 올바른 책 시리즈입니다. 올바른 책 시리즈는요, 모든 책이 전부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스테디셀러로서 판매가 잘 됩니다. 근데 저는 대표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올바른 책에 나와 있는 분석과 우리 올바른 책에서 제시하는 변형 문제가 우리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 선생님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또는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분석의 깊이다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과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올바른 책만큼의 분석력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표현하고 구성해 놓았냐가 핵심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자의식을 좀 내려놓으셨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레이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을 어떻게 배치시키고 배열하고 설명 포인트를 정리하고 레벨과 단계를 나누어 놓을 것인가가 되겠죠.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세계 신기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좋은 점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가 타이탄의 힘을 가지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실용서의 문제집으로 가져온다면 내가 누구를 타겟으로 어떻게 이 표현을 정리할 것인가, 이 레벨과 단계는 어떻게 나누어 놓는 것이 좋고 이것을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서로 연습 문제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은가가 되겠죠. 선생님이시라면 아마 공감할 내용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보았을 때 와, 내가 선생이지만 몰랐던 내용이 이렇게 있구나, 참 개몽스럽다 라는 문제집이 있습니까? 그냥 되게 편한데, 가르치기 편하고 수업하기 용이하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웨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지식을 내가 한번 구현해 봐야겠다, 이런 사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아마 이 세 번째 단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제 채널이 아니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저자와 함께 해왔지만 한 번도 못 본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가적인 자료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90% 이상의 저자들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책을 썼다, 내가 이렇게 멋진 설명을 해냈고 내가 아무도 없는 이런 문제를 구현했다 라고 검토해달라, 출판하자 라고 제안은 하시지만 아무도 지금까지 정답에서를 한번 봐달라, 이 책을 판매할 때 이런 워크북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았다, 이런 추가 서비스도 제공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해봤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출판사에게 맡기고 문제집을 작성하는 데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저는요, 수경출판사나 능률이나 세듀냐 이런 문제집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이트가 제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 교사용 파일, 단어장, 테스트지, 한글 파일, PDF, 그 다음에 듣기 파일까지 제공을 정말 잘해줍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책 판매에서 실용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짤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함께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서 진짜 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도 제가 팁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다 만듭니다. 책을 다 만들어서 투고하는 것은요, 저는 완전 비추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만든 이 자료가 누군가에게 뺏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런 투고물들은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책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어떠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쟁 구도에 있는 자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쓴 이 책은 어떻게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목적 같은 느낌으로 그런 리포트를 먼저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샘플로 1, 2, 3강 그리고 목차 정도는 완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도가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저자는 내가 열심히 쓴 책을 그냥 다 투고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저자는 내 아이디어가 뺏겨버렸네,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자 세상에서 성공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잘 모르시죠.
보시는데 대부분 그런 자료는요, 기획자가 봤을 때 대부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각 과목의 전공 분야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내가 얼마나 많은 수학과 국어와 영어 강사의 지식을 가지고 있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기획자와 일을 하려면요, 좋은 책은요, 좋은 판매를 이끌어내는 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는 어떤 경쟁사의 교재가 존재하고 이 경쟁사의 교재 사이에 우리 책이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필요성이 존재할까, 이런 것들을 기획자랑 이야기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고지식하고 또는 고지식하면서 고집이 세고 또는 내 생각과 내 말이 맞다라는 자의식이 강력한 분들이 좀 많아요, 이 시장에는요. 그래서 왜 물은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든 들어갑니다. 그런 유연성, 탄력성, 그게 대형 출판사든 소형 출판사든 모든 출판사에서 좋아하는 저자입니다. 이게 전공적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출판사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느낀 또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교육 선생님, 공교육 선생님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필히 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전,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생님 연합은 언제나 좋은 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멋진 선생님이자 멋진 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의 크쌤이었습니다.